일화 운명의 만남.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놓던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깜짝 놀랐죠. 돌아보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여기는 제 어머니 무덤인데요. 남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시선은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작은 은색 십자가 펜던트. 세상에, 그건 제가 30년 전에 고아원에 맡겼던 아들에게 채워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그 목걸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남자는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이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게는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고아원에서 분명히 사고로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태아입니다. 윤태아.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상했죠.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끼다니. 저는 한서진입니다. 혹시 스타게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한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잖아요. 설마 그 한서진 회장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태아는 깊게 인사했어요. 영광입니다. 사실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강렬한 끌림이 생겼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 그리고 그 목걸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그럼 한번 제 회사로 오시겠어요? 오디션을 볼 수 있습니다. 태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만난 이 남자.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목걸이는 정말 우연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태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짙은 눈썹,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슬픔이 서린 깊은 눈. 묘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장님, 저녁 드시죠. 집사 김 여사가 음식을 준비해 놨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계속 태아 생각만 났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그 안에는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설마,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 태아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어요. 고아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화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오전 스타게이트 본사에 태아가 찾아왔어요.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는데도 여전히 눈에 띄었거든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아가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서 본 미소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오늘 간단한 오디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곡이 있나요? 네, 직접 작곡한 곡이 있어요. 태아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태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장 계약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저 자신이 놀랐어요. 이렇게 즉석에서 계약을 제안한 건 처음이거든요. 하지만 태아에게서는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직접 회장님과 작업하고 싶습니다. 다른 프로듀서가 아니라요. 보통이라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신인이 회장과 직접 작업한다는 건.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태아의 눈에 뭔가 섬뜩한 빛이 스쳤지만 저는 놓쳤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태아가 물어봤어요. 회장님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펜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로우시겠네요. 글쎄요.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30년간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특히 잃어버린 아들 생각을 할 때마다. 저도 혼자예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태아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연민을 느꼈어요. 앞으로 제가 가족처럼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태아를 보면 자꾸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회장님을 가족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숨겨진 감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개인 탐정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전 설린 고아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특히 그때 사고로 죽었다는 아이들 명단을.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하시려고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태아의 명함을 다시 봤어요. 윤태아.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이 태아였다는 걸 말이에요. 사마 금지된 감정. 태아와의 첫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저녁 늦게까지 함께 음악 작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회장님, 오늘도 늦었네요. 태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밤 11시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작업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태아와 함께 있으면 30년간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었죠. 저도 그래요.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태아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간절했거든요. 태아 씨, 네, 혹시 저와 비슷한 느낌 받으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느낌, 저도 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될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했네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둘 다 혼자인데. 태아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진이라고 불러요. 서진.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불러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순간 태아가 제 뺨에 손을 대었어요. 이상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아야. 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을까요? 정말 처음인가요? 태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이에요. 하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태아 생각만 났거든요.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태아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30년 전 설린 고아원 화재 사고 당시 사망자 명단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이요? 명단에 있던 아이들 중 몇 명이 실제로는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혼란 속에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안 됐나 봐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태아라는 이름은 없었나요? 잠시만요. 있습니다. 한태아 당시 3살이었는데 사망자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뭐요?
실제로는 살아서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성을 윤씨로 바꿨다고. 전화기를 놓치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태아, 한태아,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 태아가 제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아가 들어왔어요. 서진, 안녕하세요. 그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혹시, 정말 혹시, 태아야, 잠깐 앉아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태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는데 어디서 맡은 향기 같았거든요. 태아야, 혹시 어릴 때 고아원에서 화재를 경험한 적 있어요? 순간 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네, 있어요. 그때 많은 걸 잃었죠. 가족도 이름도. 태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요. 사화복수의 시작. 태아가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째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서진, 오늘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태아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요즘 그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요? 비밀이에요. 따라오시면 알 수 있어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강이었어요. 해가 지는 시간이라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여기가 왜 특별한 곳이에요? 어릴 때 여기서 꿈을 꿨거든요.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나면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태아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아야, 서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당신을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만약 태아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이 감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안 돼요. 우리는 왜 안 돼요? 둘 다 외롭고 서로를 원하는데. 태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사랑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태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진, 혹시 어릴 때 아이를 키운 적 있어요? 심장이 덜컥 떨어졌어요. 왜,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당신을 보면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여자로도 보이고 태아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감정.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잡해서 그래요. 그날 밤 저는 박 과장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DNA 검사가 필요해요. 비밀리에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검사 대상에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게 있으면 됩니다. 내일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날 태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그의 커피컵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뭐 하세요? 뒤에서 태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치우려고. 제가 할게요. 태아가 다가와 제 손에서 컵을 가져갔어요. 그때 우리 손이 닿았는데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진. 네.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태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복수심 같은? 태아야, 당신에 대해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순간 태아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끔 당신을 보면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태아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연기요? 저는 항상 진실해요. 특히 복수할 때는 더욱이요. 복수? 아,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꿈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복수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오화 숨겨진 음모.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3일 동안 저는 태아를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서진, 오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태아가 들고 온 건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30년 전에 아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을까요? 마음에 드세요? 빈티지 샵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빈티지 샵에서? 하지만 이건 맞춤 제작된 거였는데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태아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태아야, 혹시 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저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직감이 좋은 편이에요. 사람을 금세 파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과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윤태아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그가 6개월 전부터 회장님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 회장과 만난 기록도 있고요. 진 회장? 제 오랜 라이벌이자 적이었던 진 회장 말인가요? 확실한가요? 네, 사진까지 있어요. 둘이 은밀하게 만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태아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건가요?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빨리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가니 태아가 제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컴퓨터가 켜져 있길래 음악 파일 좀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제 개인 파일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제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태아야. 네,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물론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진실만 말해주세요. 태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긴 침묵이 흘렀어요. 태아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눈치채셨어요? 드디어 가면을 벗었군요. 그의 목소리도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태아가 의자에 편하게 기대며 말했어요. 저는 한서진. 아니, 어머니를 파멸시키러 왔어요. 어머니라는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30년 전에 저를 버린 어머니를 복수하러 왔다고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태아가 제 아들이었다는 건가요? 육화 파멸의 시작. 어머니, 태아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3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저에게 복수하러 온 거였다니. 어떻게 알았어요? 진 회장님이 알려주셨죠. 한서진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것도요. 진 회장, 그 인간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였군요. 태아야. 아니, 제발. 이제 와서 애원해봤자 소용없어요. 30년간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고,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태아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한 번도 아들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죽었다는 말만 듣고 포기해 버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를 사랑한다고 한 것도 연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복수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보고 더 잔인한 복수를 생각한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제 친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 있다니. 하지만, 하지만 중간에는 진심도 있었잖아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착각이에요. 저에겐 오직 복수뿐이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진 회장이 들어왔어요. 잘하고 있군, 태아야. 진 회장, 한서진, 오랜만이야. 30년 만에 아들과 재회한 기분이 어떠냐? 진 회장의 비웃는 얼굴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물론이지. 내가 날 망하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망하게 해주려고 말이야. 진 회장이 서류를 저에게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회사 주식을 태아가 몰래 매입한 증서야. 이미 경영권의 40%는 우리 손에 있어. 충격이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그리고 이건 진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너와 태아의 관계를 담은 사진들이야. 만약 이게 언론에 나간다면 어머니와 아들의 불륜 스캔들로 너는 완전히 끝장날 거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아야, 정말 이게 내가 원한 거니? 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이제 선택해, 한서진. 조용히 회사를 넘기고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감수할 것인가. 저는 태아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 30년 만에 만난 제 아들이 이렇게 저를 증오하고 있다니. 알겠어요. 뭐, 제가 모든 걸 폭로하겠어요. 진 회장과 태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의 모든 진실을 말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아들을 버렸는지, 그리고 그 아들과 어떤 잘못된 사랑에 빠졌는지,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정신 나갔나? 그럼 너만 망하는 게 아니야. 태아도 같이 망하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받을 벌이에요. 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널 잃고 싶지 않아. 비록 내가 날 미워한다 해도 다시는 널 잃고 싶지 않거든. 그 순간 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간, 30년간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해, 태아야.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정말 30년 만에 제 아들과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린아이처럼. 이제 끝이에요. 우리 모든 게 끝났어요.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모든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저 한서진은 30년 전 제가 버린 아들과 금지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거든요. 태아는 그 후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꽃이 무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제 아들이겠죠. 여전히 저를 미워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무덤은 찾아오는